이슈 잡고요.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다소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지금 언택트 분위기 속에서 장기적인 그림은 여전히 좋다라는 의견들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시죠. 대표적으로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8,0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천억 원을 훌쩍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닝 서프라이즈다, 코로나를 뚫었다 이런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분기부터가 본격적인 코로나19의 영향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시장의 정체 구간이 좀 길어질 거다라는 이런 보수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IC 인사이츠라고 시장 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해에 이 반도체 출하량이 약 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올해도 이것에 이어서 3% 정도 추가 감소를 전망하며 이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좀 일찍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에서는 자일링스라든지 램리서치 이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는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향후에 실적 가시성이 낮아졌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업황부터 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팽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1분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감소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지금 상승세에 있긴 하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뒷받침되어 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4월 달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반도체 파트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5%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앞서서 1분기 SK 하이닉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2분기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1분기에는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그러니까 큰 수요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멈추었어도 공장 재개를 위해서 재고 비축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1분기 수요는 견조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런 개인용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에 2분기 회복이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도 2분기부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 생활 패턴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 즉 이제 비대면 사회로 바뀐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쇼핑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서버 수요가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른 개인용 소비용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 폭이 더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고 그건 다시 메모리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서버 수요는 늘기는 하는데 그 밖에 휴대기기 쪽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좀 더 크다. 그래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신 거죠, 그럼?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디램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의 시그널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반도체는 개인 소비용 제품이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 수요가 살아나야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2분기에 이런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회복 시기가 바뀐다고 뭐 좀 앞으로 불투명한 상황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빠르게 진정되어서 요즘 얘기하는 그런 보복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더라도 3분기 이후 뭐 4분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올해 안에 완전히 진정이 된다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상했던 대로 5G 통신 확산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제공을 위한 서버 확대 그리고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러한 신산업 발전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에는 확실히 반도체 호황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은 확실히 좋은데 지금 하반기까지는 살짝 또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양팽 산업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업계 전체적인 전망 혹은 시장 조사 업체들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뭐 2분기, 3분기까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거다라는 것이 또 회사의 시각이기 때문에요. 좀 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업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실적을 좀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실적 내놓은 업체 몇몇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TSMC겠죠. 예, 근래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동기 대비해서 100%가 증가를 하는 굉장히 좀 큰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뭐 40%가 넘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이익도 잘 나왔고 이렇게 된 게 이제 그 7나노 미세 공정을 앞세운 이제 호실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비메모리 쪽에는 상당히 지금도 호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TSMC에 실제 잘 나왔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도 7나노 또 5나노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괜찮겠다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6조 4천억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2.7% 정도 잘 나왔고 근데 이제 분기로 보면은 이제 4분기보다 10% 정도가 좀 빠졌는데요. 분기 실적이 감소한 것은 이제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보면은 근데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이것은 이제 업황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때는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오면서 뭔가 업황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기미가 있었는데 지난 해 말에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은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뭐 성장이 확실했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면은 그 업황 회복세가 다시금 빠르게 또 이제 회복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에는 여전히 뭐 2분기, 3분기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는 조금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폰 쪽에는 확실하게 좀 약세일 거라는 부분들은 좀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도 또 읽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메모리, 비메모리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좋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언제 뭐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기 종식이 된다면은 그러면 또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고요. 혹은 좀 더 길어진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각 시나리오별로 좀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요. 예,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과연 좋아질까, 뭐 하반기에는 좋아질까, 3분기부터 좋아질까, 4분기부터 좋아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그동안에 이제 얘기들이 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얘기들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별 반도체 수요 영향 보시면은, 4개의 구간이죠. 각각의.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초기, 코로나 심화, 코로나 장기화 시, 그때 이제 데이터 센터 또 이제 스마트폰, PC 기타 부분에 이제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심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3번째 봉 정도가 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그 올해 연초에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수요는 더 좋을 걸로 지금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스마트폰 쪽을 보시면은 확실히 스마트폰 쪽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도 지난 이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전망치가 빠졌지만 만약에 장기화가 되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더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 쪽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요. PC 쪽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가 생활용품 같은 그런 이제 IT 용품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쪽도 상당히 좀 수요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코로나의 장기화 기간에 따라 가지고 많이 변동이 있을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나 반도체 수요를 하반기에 견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스마트폰과 기타 가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볼 적에 코로나가 2분기 중에 잡히느냐 못 잡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스마트폰의 주별 판매량 변화를 보시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심화되었던 2월 3일에서 2월 9일 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오히려 수요를 다 회복을 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쪽을 보니까 코로나19가 진정세가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수요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도 만약에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면은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계가 지난 21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뭐 반도체 협회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협회 해가지고 이제 4개 협회가 모여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보면은 반도체 업계 쪽에서 전망하기로는 코로나19가 2분기에 진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IT 수요가 폭발할 것 같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업계에서도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재고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재고 마이크론 쪽인데요. 마이크론의 재고 순환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매출 증가율하고 재고 증가율, 매출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라는 것은 수요를 말하는 거고 재고 증가율이라는 건 공급을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수요 빼기 공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뭔가 반도체 재고가 지금 이제 줄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화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림대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쭉 올라가고 0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쯤 돼가지고는 오히려 내년 초에는 공급 부족 전망도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증설을 또 앞당기려고도 했었죠. 물론 이제 다시 또 이제 예전처럼 하기로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다 보이고요. 삼성전자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재고도 보시면은 올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반도체 가격을 지금 뭐 상승해 가고 있다가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하반기의 전망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나왔던 뉴스 가운데서 삼성전자 쪽에서 중국의 공장 증설을 위해서 200여 명을 급파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투자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급파하는 부분은 시안 공장의 낸드가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이미 이제 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증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쪽에 업황이 좋지 않으면은 이미 그 가동이 요번에 이제 가동 시작된 2월 달에 가동이 시작된 부분을 뭐 급하게 또 증설할 이제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급하게 지금 200명을 특별 입국 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래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뭐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계의 대표 회사인 삼성전자가 제일 아무래도 이 업황을 잘 읽는다고 봤을 적에 하반기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암시를 주는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좋은데 주가가 영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 당일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전문가님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실적은 아무래도 좀 이제 성장하지는 좀 못할 걸로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수출 4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도 조금 꺾였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동안에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래쪽으로도 크게 뭐 하방 위험이 있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횡보 정도 예상하고 중장기 전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뭐 중장기로만 보유하신다면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또 수익을 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나 소재주를 보실 때는 올해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좀 줄이는 것을 계속해가지고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쪽에는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장비주 중에서는 역시 뭐 원익 IPS 지금 뭐 삼성전자의 수주를 이미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데도 뭔가 지금 올해 전체 실적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되는 뭐 장비주의 대장주죠. 원익 IPS 괜찮겠고요. 소재주로는 솔브레인 이쪽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입니다. 솔브레인은 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동률이 좋기 때문에 가동률만 좋다면 소재주들은 다 좋을 텐데 솔브레인 특히나 뭐 국산화에 성공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호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